안녕하세요. AI 부동산 가이드의 김태윤입니다. 제가 어제 이 AI 부동산 가이드 끝나고 나서요. 우리 시청자분 한 분께서 AI 가상 비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안의 전자제품도 작동을 하고요. 또 안방불도 껐다 켰다 그리고 거실불도 껐다 켰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저도 휴대폰으로 가상 비서를 불러봤습니다. 휴대폰아, 내일 아침에 7시에 알람 좀 울려줘 라고 했더니요. 네, 7시에 알람을 설정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가지고요. 어찌나 깜짝 놀랐던지요. 오늘 7시에 잘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AI 덕분에요. 실생활이 굉장히 편해지는데요. AI가 부동산 시장에 접목이 된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또 수익률은 얼마나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AI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부동산 정보 팍 파헤쳐 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소통창구 열어놓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관심 있는 지역이나 혹은 아파트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은 02-2077-6357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열려 있습니다. AI 분석을 통해서 싹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AI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1호입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빅데이터 AI 전문가이시죠. 데이터노우즈의 김기원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지인분들이 네. 사실은 AI로 분석을 해줘? 그러면서 약간 시큰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어디를 투자를 해야 돼?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방송을 봐라라고 네. 말씀해 드렸거든요. 네. 오늘 그 반응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아마 8주 동안 네. 방송을 쭉 지켜보시면 어디가 좋아질지 그리고 어디는 조금 쉽지 않을지를 충분히 아마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서울은 조금 고평가되었다고 사람들이 네. 지방 어디라고 네.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시장을 달군 뉴스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4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먼저 그러게요. 인천이요. 심상치 않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청약 시장도 뜨겁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이야기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러게요. 그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랑 저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벌어져서 양극화가 심화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네. 이 이야기도 궁금하고요. 네. 경기도 아파트요. 맞아요. 2월에는 굉장히 급등했었는데 네. 3월에는 반토막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널뛰기 흐름이다라고 네. 했는데 아마 코로나19 때문인 것 같은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게요. 그 서울은 규제 때문에 주춤한 가운데 30대가 또 큰 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30대가 이제 아파트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주실까요? 네. 인천과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네. 잠깐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서울의 고가 아파트 시장에 집중이 된 이런 규제 때문에 풍선 효과로 또한 지금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고 어떤 규제에 대한 이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인천이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봐도 매매가가 지금 엄청난 상승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도 지금 여전히 상승세가 굉장히 뜨겁고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네, 서울에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네. 또 경기, 인천 쪽으로 풍선 효과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또 인천과 경기도 쪽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도 네. 인천과 경기도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도 듣도 보지 못한 특별한 부동산 이야기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국내 1호 부동산 빅데이터 AI 전문가이신 우리 김기원 대표님에게 아주 특별한 부동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들어서도 정말 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그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서울은 좀 고평가돼가지고 네. 조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예고편을 주셨거든요. 네. 오늘 그 이야기 또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어제 서울에 이어서 이제 수도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이외에 인천과 경기도에 대한 이런 데이터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인천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인천의 지금 매매가가 지난 한 5년 중에 이렇게 뜨거웠을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큰 상승폭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의 이제 전세가 또한 여전히 굉장히 최근에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신문 기사에서 인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실제 이런 매매가와 전세가 데이터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인천의 현재 이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인천의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는 1.3%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천의 실제 수요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1.3%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아주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한 중간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원래는 굉장히 저평가 점수가 좋았는데 최근에 매매가가 급폭등, 거의 폭등에 가까운 수준을 하면서 저평가 지수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서 점수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서울이나 이런 아주 고평가된 지역에 비하면 아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데이터는 이제 소득 대비한 인천의 아파트 가격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선이 인천의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2007년, 8년이 가장 고지점이었었고 그래서 이때가 인천 아파트 시장이 소득 대비한 가장 고평가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14, 15년이 소득 대비해서 가장 쌌었고요. 최근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은 매우 지금 저평가된 수준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래서 2007년에 고점을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물가 대비한 인천의 아파트 가격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 선이 매우 높죠. 높다라는 얘기는 물가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의 아파트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대비해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007년이나 2008년을 보시면 빨간색이 들어왔죠. 그래서 굉장히 저 당시에는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전히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요거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인천의 전세가율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 요 데이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인천의 전세가율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거주를 고민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좀 안심감을 가지고 매입을 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요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인천의 어떤 매매와 전세에 대한 수급은 또 어떤지,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지금 인천의 아파트를 사려고 몰리는지 아닌지를 데이터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파란색 선이 매도자 선입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매수세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매매 수급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왔고 그랬기 때문에 최근에 인천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밑에 인천의 전세 수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세 수급 차트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수요 대비한 공급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은 100보다 높아서 안전한 수준이지만 만약에 이 인천의 전세 수급이 계속 내려와서 100 밑으로 떨어진다라면 그때는 매매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인천의 이 전세 수급에 대한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의 입주 물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과연 인천의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될지.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2020년, 2021년까지는 그나마 이제 적정 수준의 공급 물량이 공급이 될 예정인데요. 근데 2022년서부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급 물량이 상당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22년에는 이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서 조금은 어떤 전세 수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전세 수급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매매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데이터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팔리지 못하고 남은 아파트인 미분양 아파트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 아파트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지금 징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과연 그렇다면 인천에 지금 인구와 세대수가 몰리고 있는지 어찌됐건 공급이 많아도 사람들이 계속 몰린다라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의 지금 세대수는 지금 6% 넘게 지금 2017년 이후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구수도 지금 한 0.4%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세대수 지금 다 증가를 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인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금융 관련한 이런 인천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지금 뭐 대출이 많은지 예금이 많은지 이런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인천은 지금 대출 위험 인덱스가 198.5%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인천의 예금보다 지금 대출이 2배 정도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등인 걸로 봐서 전국에서 예금 대비한 대출액이 가장 높은 곳이죠. 그래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건 개인분들이건 대출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조금은 좀 인천 쪽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대출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좀 볼 수 있고요. 자, 반면에 인천의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년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높았던 주택담보대출 위험 인덱스가 최근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주택시장에 어떤 무리한 대출로 인한 그런 리스크는 크게 아직은 없다. 이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계대출을 봐도 가계대출 역시 주택담보대출 데이터와 비슷하게 아직은 안정적인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천에 대체적으로 대출이 좀 아주 많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천의 종합적인 분석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현재 전세 대비한 어떤 이런 저평가 인덱스는 조금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나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전세가율도 아직 좋고 매매랑 전세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고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 조금 뭐 2년 정도 후에는 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대수와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대출위험 인덱스가 조금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려보자라면 인천은 상당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고 이런 호황세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혹시라도 이런 여파가 아주 길어진다라면 당연히 아무리 여러 데이터들이 좋다 하더라도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번에는 요 지도인데 혹시 요 지도가 어떤 지도처럼 보이세요? 대한민국 지도인데요. 네, 대한민국 지도죠. 색깔을 여쭤보시는 거죠? 예, 어떤 데는 초록색이고, 아니, 파란색이고 어떤 데는 빨간색이잖아요. 네, 서울 지역이 더 강한 파란색을 띠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도 쪽이 좀 빨간 것 같고요. 네, 충청도 쪽이 좀 빨갛죠. 그다음에 경상도 쪽도 더욱더 빨간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데
과열된 것을 뜻할까요? 네. 과열? 요 데이터는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요. 네. 저희 회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향후 3년에서 4년 정도 뒤에 가격 예측을 한 것을 색상으로 표현한 지도입니다. 그러면은 파란 것이 당연히 또 우리가 주식할 때도 빨간색이 그렇죠. 올라가니까 네. 네. 빨간색을 띈 것이 가격이 네. 더욱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맞습니다. 걸로 알아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곳은 향후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곳이고요. 반대로 파란색, 그리고 파란색이 진한 지역일수록 향후에 상승보다는 어떤 하락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많은 네. 지역이라고 할 수가 그럼 있습니다. 대표님 인천이요. 인천은 지금 네. 약간 옅은 예, 블루 약간 아니에요? 옅은 색깔이죠. 그러면 약간 네.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렇진 않지만 네.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인천이 제일 지금 그러네요. 좀 괜찮은 상황이고요. 근데 전국적으로 다 봤을 때는 인천도 좋긴 하지만 네.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뭐 이런 충청도나 경상도나 또 강원도나 이런 지역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오. 봤을 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게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솔직히 또 네. 저도 이제 경기도에서 자라가지고 또 네.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네. 부동산 투자를 좀 하려면 네. 뭐 경기 서울 쪽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죠. 네. 눈을 조금 더 넓혀서 네. 전국적으로 단위를 좀 넓혀서 보면은 네.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인간 전문가는 아무리 이제 그분이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어떤 전국의 모든 이런 데이터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전국의 어떤 이런 모든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어떤 빅데이터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네. 혹시라도 이걸 보고 투자를 하실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에 제가 잠깐 지금 말씀드리면 여쭤보려고 예. 제가 제일 빨간 데를 좀 콕 네. 집어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나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모델은 최종 완성형은 아닙니다. 오. 저희도 이제 계속 지금 R&D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뭐 조만간 몇 개월 내로는 네.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간 상당히 정교한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일부 데이터만을 가지고 현재 저희가 구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경기도 또 인천과 더불어서 경기도도 이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경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최근에 이제 12.16 대책 이후로 어떤 풍선 효과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뜨겁게 굉장히 많이 달아올랐죠. 그래서 경기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 하지만 최근에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조금씩은 지금 뭔가 좀 열기가 줄어들고는 있구나. 이렇게 좀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의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비한 매매가의 지금 고평가 정도가 경기도가 16등입니다. 그래서 6.8% 정도 지금 매매가에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5년, 16년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15, 16년이 경기도를 사기에 매매세 저평가 인덱스로 봤을 때 아주 좋았던 시점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갈수록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 따라 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저평가된 지역들도 있고 고평가된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점차 고평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소득 대비한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도 좀 올라왔지만 인천과 비슷하게 아직도 허리 밑에,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소득 대비해서 지금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근데 2006년, 7년에는 상당히 높았었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준이구나. 요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요번에는 이제 물가 대비한 경기도의 아파트 저평가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도 여전히 아직은 물가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양호한 수준입니다. 과거 이제 2007년에는 굉장히 고평가가 됐었는데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도 같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던 속도보다는 지금 아파트가 올라간 속도가 훨씬 더 덜하다. 그래서 여전히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전세가율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전세가율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2017년 초반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인천보다는 조금 지금 더 안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내려갈 때 사시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래도 아직은 서울만큼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조금 지금 내려오는 추세들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제 어떤 빅데이터 이야기를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제가 쭉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 앵커분께서 보시기에 요 정도 딱 보니까 경기도는 좀 어떤 거 같으세요? 아까 그 지도를 봤을 때도 그렇고 네. 그때는 딱 비교가 됐을 때는 네. 아직까지 경기도는 하락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네. 서울과 비교를 한다면 네. 고평가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괜찮은 거 아닐까요? 저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아직은 네. 경기도에서는 잘 고르면 잘 고르면.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AI로 만든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거기 경기도 중에서도 아주 빨간 곳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거기가 예. 좀 어딜지 궁금했거든요. 거기가 네. 저기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저기 어디예요? 예, 평택이었습니다. 아, 예. 저희가 평택이었고요. 네. 네. 그래서 경기도도 이제 어딘지에 따라서 많이 이제 데이터가 다르기 오. 때문에 네, 저 그런 빨간 점이 지금 평택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오. 경기도의 이제 최남단에 있는 네. 네. 그동안 사실 평택이 너무 좋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저 네. 수원이 고향이어서 아, 평택 네. 잘 알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쪽에 미군기지도 있고 예. 군대가 있었었는데 요거가 이제 발달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조금 이제 평택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 자, 이어서 이제 경기도에 계속 다른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매매 수급이 굉장히 지금 쭉쭉쭉쭉 올라오면서 지금 뭐 엄청난 지금 매수세가 지난 5년간에 거의 최고점을 뚫을 만큼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최근에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매수자가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매수자가 최근에 지금 굉장히 많이 또 꺾였어요. 반면에 매도자는 조금 늘었고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지금 어떤 그런 과열된 이런 국면들은 조금은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요 밑에 이제 전세 수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세 수급 차트도 아직은 양호하지만 최근 몇 주만 보면은 조금씩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전세 가격이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의 이제 향후 공급 물량인 입주 물량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지난 2017년 18년, 19년 굉장한 입주 폭탄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런 입주 폭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랐던 것은 올랐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이터가 양호하고 어떤 인구와 세대수가 몰린다라면 당연히 어떤 경기도 아파트 가격에 굉장히 어떤 좋은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신규 입주 비율이 6.9%로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 아파트가 100개 있다라면 앞으로 새로 들어올 아파트가 6.9개 정도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의 이제 미분양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팔리지 못하고 팔려고 했으나 못 팔린 지금 아파트의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입주 물량도 경기도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고 거기에 팔리지 못한 아파트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공급이 계속 앞으로 줄어든다라는 의미이고 근데 수요는 있다라면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에 굉장히 어떤 좋은 그런 의미를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에 그렇다면 과연 사람이 세대수가 얼마나 몰리는지 그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의 세대수와 지금 인구수 데이터인데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년 동안을 보면 경기도는 무려 세대수가 15%가 지금 증가를 하였고요. 인구수는 거의 8%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경기도에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몰리는데 앞으로 뭐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미분양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경기도의 어떤 아파트가 급락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꾸준한 어떤 우상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의 이제 금융 데이터, 그래서 대출위험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예금보다는 대출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170%, 그래서 예금 대비해서 대출이 70% 정도 많은 수준이고요.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 굉장히 높았지만 최근에는 좀 낮아진 상태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 위험 인덱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사람들이 담보대출을 예금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 때랑은 달리 굉장히 아직은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이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별로 크지 않다, 양호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다만 어떤 시도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2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이 높은 지역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가계대출 위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계대출을 얼마나 많이 경기도에서 끌어당겨 쓰는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15년, 16년이 굉장히 양호했죠. 그래서 저 때가 즉 경기도에 경기가 좋았다라는 거, 사람들이 가계대출을 안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좋았다라는 거고, 즉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도 또 15, 16년이 경기도의 아파트를 사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데이터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이제 매매 저평가 인덱스 중에서 이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만 조금 이제 안 좋은 수준이지 물가나 소득 대비해서는 아직은 굉장히 올라갈 여력이 많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데이터들 뭐 전세가율, 수급, 입주물량, 미분양, 세대수 인구수, 이 모든 데이터들이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대출위험 인덱스가 조금 전국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안 좋은 수준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죠. 아직은 이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이 부동산의 상승세는 끝나지 않았다. 당분간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요. 다만 경기도는 지역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른 세부적인 또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빅데이터로 보는 경제, 부동산 시장 전망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와 그리고 인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싹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2077-6357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보 혹시 고민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고민 상담 코너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네, 빅데이터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지역 고민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 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지역, 관심 지역이나 아파트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2077-6357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열려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부동산 시장 궁금하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동산 정보가 궁금하세요? 저 인천에 네. 인천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네. 송도 더
샵 마스터뷰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인천시 송도동에 송도 더 샵 마스터뷰를 네. 가지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투자 네. 목적으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전망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보유해도 나을지 한번 네. 분석 좀 해주세요. 아, 네. 제가 혹시 이 방송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나요? 아니 제가 야외에 있어서 못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지금 이제 인천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쭉 한번 봤는데요. 현재 네. 이제 인천의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아, 네. 데이터들이 전체적으로 일단은 양호한 그런 상태여서 당분간은 어떤 이런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자, 네네.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게 이제 지금 송도에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송도가 속해 있는 연수구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최근에 네.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네, 혹시 이걸 이제 피부로 좀 느끼셨나요? 네, 제가 보니까 호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실제 데이터로 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네. 이제 연수구의 이제 이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를 보게 되면 네. 지금 인천이 연수구가 지금 이제 인천에 총 8개의 이제 시군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네네. 연수구가 지금 이제 0.2%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8개 구 중에서 지금 7등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퍼센트가 0.2니까 아직은 네. 이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네. 예,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인천의 다른 지역 대비해서는 조금 좀 안 좋다. 아.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인천의 이제 연수구의 이제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여전히 아직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했을 때 지금 이제 송도 쪽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지금 높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네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물가 대비한 이제 연수구 송도 쪽의 요 데이터를 봐도 여전히 물가 대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물가 대비해서는 별로 그닥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네. 지금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인천의 전세가율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네. 전세가율 데이터가 계속 내려오면 사실은 부동산 시장 그닥 좋은 징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2018년에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네. 19년, 20년 들어서 전세가율이 지금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매매와 전세의 갭이 지금 계속 지금 좀 벌어지면서 뭔가 네. 지금 이제 어떤 실제 수요인 전세보다는 투자 목적인 매매가에 지금 불이 좀 많이 붙었다. 예. 네. 요런 지금 상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버블이 조금씩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네. 적절할 때 매도하는 거가 낫겠네요. 그거는 또 다음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또 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송도가 있는 연수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입주가 완전 폭탄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뭐 입주 물량이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약세를 좀 보이다가 근데 요 입주 물량이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네. 올해가 최대 입주 물량 폭탄인데 올해 지나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거의 입주 물량이 정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올해 2020년은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입주 물량이 아예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연수구 쪽으로 뭔가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라면 네. 아파트 가격이 또 떨어지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만 어느 정도 잘 좀 지나가면 네. 내년서부터 이제 새로운 뭐 공급 물량이 아예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징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도 지금 연수구에 아예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미분양은 아예 없고 입주 물량이 올해 좀 많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예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공급에 대한 이런 압박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버블이어도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아, 네네. 예, 예, 예. 그리고 네. 이제 좀 더 데이터가 지금 좀 남았는데요. 네. 인천에 이제 연수구에 송도가 있는 세대수랑 인구수 데이터를 좀 볼게요. 네. 근데 이제 지난 2014년부터 지금 세대수가 30% 넘게 증가를 했고요. 네. 인구수도 지금 20%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네네.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굉장히 더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만큼 인구랑 세대수가 지금 계속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징조예요. 그래서 네네. 인천에 제가 알기로는 송도가 그래도 상당히 좀 살기 좋은 네. 동네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계속 사람들이 지금 연수구 쪽으로 지금 몰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인천의 데이터를 저희가 먼저 봤고 그다음에 인천이 속한 연수구 데이터를 봤고요. 그래서 네. 연수구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올라서 버블이 조금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은 양호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유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문의를 주신 송도 더샵 마스터뷰 아파트는 그럼 어떤지 아파트 네. 데이터를 좀 볼게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요 빨간색이 이제 아파트 매매가 데이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전세가 데이터인데, 네. 요 송도 더샵 마스터뷰가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죠. 네, 비교적 한 5년 정도 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제가 알기로 2015년에 입주한 아파트로 네.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네. 새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전세가는 거의 오른 게 별로 없어요. 네네. 예, 물론 이제 입주 물량이 또 많았으니까, 그죠? 네. 입주 물량이 송도에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전세가 오르기 힘들었겠죠. 네. 예, 그런데 매매가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제 우상향 하면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네. 지금 이제 송도 더샵 마스터뷰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금 64개 송도동에 있는 단지 중에서 지금 60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마이너스 24% 그래서 매매가가 지금 전세 대비해서 24% 정도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데이터로 제가 점검을 좀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매매 전세 흐름은 여전히 좋고요. 저평가 인덱스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네. 전세가율이 조금은 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고요. 근데 오히려 입주 물량 대비하면 이 전세가율이 오히려 상당히 지금 양호한 지금 수치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앞으로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이 계속 지금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계속 몰리고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쪽에 가깝다. 네. 네. 그래서 아직 뭐 당장 이거를 뭐 매도를 하시거나 네. 그럴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좀 보유를 하시면서 아. 올해는 조금 주춤할 수 있어요. 남은 입주 물량이 네네.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하지만 내년, 내후년에 지금 입주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새 아파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전세가도 당연히 이제 계속 아마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아유. 당분간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해당 지역에 버블 조짐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인구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약간은 고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잘 이해되셨죠? 네. 네,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물건이 궁금하세요? 저희는 지금 광명시 철산주공 12단지에 보유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저희 아가가 아직 어린데 저희 부부가 향후 5년 안에 그 교육 때문에 서울 목동으로 네, 가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네. 지금도 이제 가격 차이가 있어서 잘 불려야 되는데 이 관련해서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저희 지금 철산주공 12단지 전망하고 이제 적정 매도 시기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이제 이제 재건축이 가까이 온 철산주공 8단지가 이제 거쳐가는 투자로 어떤지 좀 문의하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철산주공 12단지 아파트의 전망과 그리고 매도 시기 그리고 중간 기점으로 8단지 아파트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대표님 좀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광명시,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철산동의 이제 철산주공 아파트는 이제 광명시에 속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어떤 세부적인 데이터를 먼저 보기 전에 광명의 데이터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데이터는 광명의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 추이인데요. 전세가는 약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매매가는 최근에 이제 계속 지속적인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우리 이 문의하신 분께서도 혹시 최근에 이제 뭐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네, 최근 네. 한 3년 동안 네. 아, 네. 네. 자, 요번에는 이제 광명시의 매매전세 저평가 추이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39개 경기도에 있는 시군구 중에서 지금 광명시가 36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경기도에서도 고평가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18.9% 매매가가 전세 대비해서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소득 대비한 광명시의 지금 주택가격 추이를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2007년, 2008년의 고점과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광명의 아파트 가격은 소득 대비해서 거의 역사상 최고점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좀 확인이 되고요. 자, 다음에는 그러면 물가 대비해서는 지금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물가 대비해서도 2008년 초반이 상당히 과거에 고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2008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많이 고평가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 대비해서도 지금 광명의 아파트가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율 데이터를 보니까 전세가율이 지금 지난 2012년 이후로 지금 역사상 최저점이에요. 그만큼 지금 상당히 별로 좋지 않다. 전세가율이 이렇게 바닥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버블이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입주 물량, 향후에 그럼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명에는 공급 물량이 그렇게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니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광명의 아파트가 지금 100채라면 지금 5.9%, 즉 새 아파트는 지금 6채 가까이 지금 생기는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입주 물량으로 인한 그런 리스크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광명시의 이제 미분양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계속 13년 이후로는 계속 0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는 괜찮은 거고요. 자, 그런데 광명이 지금 인구수랑 세대수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인천과 아까 이야기한 인천의 연수구나 이런 데와는 달리 지금 세대수, 인구수 다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대략 한 3% 정도 지금 줄어들었고요. 인구수는 훨씬 더 많은 지금 10% 가깝게 지난 2014년 이후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질문을 하신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광명의 데이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비관적인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조금 굉장히 많이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시죠?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의를 하신
철산 주공 12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혹시 이게 매수를 하신 타이밍이 혹시 언제셨어요? 17년 정도요. 17년이요? 네. 17년 혹시 초반인가요? 네, 초반 3월. 그러면 정말 매수 타이밍은 좋으셨네요. 오.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전에 딱 사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가격이 지금 뭐 4억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지금 뭐 거의 7억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철산주공 이 아파트의 매매가가 굉장히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요 다음 데이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철산주공 12단지가 마이너스 46.7%예요. 즉 이제 어떤 실제 사용 가치인 어떤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지금 거의 50% 가깝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16년 이후로 지금 급격하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시 전체도 지금 사실은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철산 주공 아파트는 12단지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또 안 좋은 곳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문의를 하신 게 철산 주공 8단지 말씀하셨죠? 네. 네. 8단지가 혹시 지금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관리 처분 인가 중이고 네. 올해 이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철산주공 물론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그렇게 높지 못하고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데이터로 높게 나오지만 전반적인 지금 이제 어떤 광명의 어떤 철산동의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뭔가 섣불리 이렇게 또다시 어떤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는 거는 조금 굉장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종합적인 정리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세가 아직은 그래도 상승세는 유지는 되고 있지만요. 근데 여러 가지 저평가 인덱스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거의 고점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8년은 거의 고점과 지금 상당히 유사한 상태고 전세가율도 지금 역사적인 거의 가장 지금 저점에 떨어져 있는 상태로 안 좋고요. 입주 물량이 그나마 조금 뭐 적기는 하지만 미분양도 좀 없어서 좋긴 하지만 세대수랑 인구수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의하신 지금 현대 3차 요 저평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평가 점수가 너무너무 지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매도를 고려를 해봐야. 예, 매도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겠죠? 거기에 네. 또 만약에 어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된다라면 아마 이제 고평가된 아파트에는 상당히 이제 치명타로 좀 작용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이런 공격적인 그런 마인드보다는 좀 보수적인 마인드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청자님 목소리가 자꾸 점점 작아져가지고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도 저희가 있잖아요. 일단은 해당 지역과 그리고 해당 아파트 모두 다 고평가가 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도 전략 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렇게요. 이 강의 시간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상담 시간에는 더욱더 조금 더 들어가서 해당 지역 그리고 해당 물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2077-6357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열려 있습니다. 방송 끝나도요. 해당 지역이나 아니면 아파트 궁금하시면 편하게 언제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기현 대표님 네. 오늘 어제는 서울이고 오늘은 네. 경기 지역 그리고 네. 인천이거든요.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비수도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수도권?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인공지능으로 보여드린 그 빨간색이 있는 지역들. 네. 그래서 이제 충청도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노우즈 김기현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 부동산 가이드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30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